반갑습니다. 속방이 뭐예요? 속삭임으로 재워드리는 방송의 준말입니다. 속방. 아주 곱게 나이 드시네요. 제 좌우명이에요. 곱게 늙자. 이게 외모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곱게 늙는 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인생관이에요. 소녀를 넘다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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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그 자체.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색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잘 보시면요, 하늘색이 아니라 민트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빛에 더 가까워요. 에메랄드색, 민트색. 굉장히 교양 있어 보입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 때 열심히 들었죠.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곱게 늙는다는 거. 맞아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나이값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좌우명으로 꼽아요. 남자는 파랑색, 하늘색, 남색 이게 끝이에요. 에이, 단순해. 그럼 베스킨라빈스의 민트 초코칩의 민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하늘색은 아니거든. 라뮤님은 모태애교,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좋은 가정, 맞아요. 행복, 네, 저는 되게 소소한 행복을 잘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게 자란 것도 맞아요. 요즘에 아빠 어디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때 한참 챙겨봤던 예능이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애들 너무 귀엽고 성동일 너무 재밌고 재밌어. 또 거기다가 뭐가 뜨냐면 순풍산부인과 뜨는데 미다리가 너무 말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다리가 엄마 있잖아요. 오늘은 초밥만 들어주세요. 그 미다리 특유의 말투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재밌고. 저는 무슨 편을 봤냐면 미다리가 하도 받아쓰기를 잘 못하고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지? 송혜교가 말했나? 송혜교가 박미선 아줌마한테 언니 뭔가 문제를 내서 맞히면 상으로 먹을 걸 한번 줘보라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는 거야. 미달아 오늘 받아쓰기에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초콜릿 한 조각씩 줄게 했더니 미다리가 정말 알았어요 이러면서 받아쓰기를 시험을 봐요. 엄마랑 같이. 그리고 문제를 되게 잘 맞춰요. 그래서 초콜릿 한 조각씩 얻어먹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7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랑을 하고 박미선이랑 선우용녀 아줌마가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10개를 사놨대요. 근데 미다리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엄마 오늘은 그 초콜릿 말고 초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미다리 작은 방에서 갑자기 박미선 아줌마가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요. 문제 하나 맞힐 때마다 초밥을 만들어주고 다음날 80점을 맞았나?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와서 초밥 재료를 잔뜩 사놨는데 이번엔 초밥 말고 달고나를 만들어 달랬나 그래요. 그래서 미다리 방 안에서 달고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탁 쳐가지고 별 모양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90점을 맞았나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대박이었어.
솜사탕을 오면서 솜사탕을 봤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 엄마 솜사탕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미다리 방 좁은 방에서 이만한 솜사탕 기계를 박미선 아줌마가 얻어와서요.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끝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시리즈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들도 그 SBS, MBC들도 이제 계속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댓글로 뭐 무슨 편 기억나는데 이거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게 되게 많아지면 또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청자들과 양방 그 소통이 실시간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미달이 방학 숙제 해주는 거 봤는데, 나도 그것도 봤어. 미달이가 방학 숙제가 없다고 이제 식구들께 다 말해놔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개학 전날이에요. 개학 전날도 밤이에요, 밤. 근데 의찬이가 미다리한테 낮에 의찬이랑 만났는데 미다리가 의찬아 뭐해? 하면서 들어갔더니 방학 숙제 일기 쓰고 있다고. 그래서 미다리가 깜짝 놀라서 집에 가면서 울어요. 엄마 방학 숙제로 일기가 있었대요.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오는데 이제 식구들이 긴급 소집이 됐어. 긴급 회의를 하면서요. 송혜교, 김소연, 뭐 천우용녀, 박미선 이렇게 다 앉아서 어떻게 할까? 일기 이제 그 당시는 일기가 쓰려면은 방학이 막 43일 이랬으니까 43개를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사람씩 각자 역할을 나누자고. 누구는 독후감 누구는 뭐를 했지? 독후감을 쓰나? 누군 몰라.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파트를 나누고 날씨에 대해선 되게 진지하게 어떡하지? 기상청에 알아봐야 되나? 이러면서 결국 그걸 다 해내요. 맞아. 누구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 일기여서. 다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뭐를 하고 일기를 다 써냈어요. 그래서 겨우 다 했다. 이제 내일 학교만 개학하고 가면 되네 했는데 이제 의찬이 아빠한텐가 전화가 안 나 그래요. 그러다가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가족 사진. 그래서 박영규 아저씨랑 용녀 누구죠? 오지명 아저씨 다 깨워가지고 막 등산 가는 것처럼 해서 다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막 산은 아닌데 산처럼 화초 앞에서 사진 찍고 미술관 간 것처럼 해서 집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서 식구들이 막 다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새벽 시간 안에 그걸 또 다 해내요. 그런 식으로 단 하루 만에 방학 숙제를 다 해서 가요. 미다리가. 좀 그때 시대 배경에 맞았던 거죠. 요즘 같으면 택도 없죠. 택도 없어. 진짜. 그래서 그거 보면 그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순풍산 부인과가. 20년 만에 막 우리나라도 참 시대 모습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정말. 마지막에 곤충 채집도 있었다. 엄마 손잡고 미다리가 학교 개학날 가는데 누가 뭐 이만한 곤충 채집통을 들고 가는 걸 보고 미다리 엄마가 막 이렇게 이상한 풀밭 같은 데 들어가서 곤충 막 메뚜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미다리는 옆에서 울고 있고 미다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식구들이 다 해줘요. 재밌는 내용 참 많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 시절에 봤었으니까 공감하고 재밌어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이 보면 잘 이해 못할 내용들이나 그런 소재들이 많을걸요.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다. 유튜브에 요즘 자꾸 뜨더라고요. 재밌어. 항상 궁금한 건 방학 일기에 적은 날씨를 과연 선생님이 제대로 체크를 할까, 엉터리로 적으면 걸릴까 하는 거였어요. 그게요, 조금 까다로우신 선생님들 계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해외여행 나가는 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방을 내려갔다 오지 않는 한 다 날씨가 똑같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일기를 검사하실 때 세 개를 놓으시고 세 명의 일기를 놓으시고 비교하면서 그러신 분들 많아요. 선생님들도. 내가 그래서 상을 많이 탔나 봐. 날씨는 꼭 써놨거든. 일기를 밀려서 쓰더라도. 나는 무조건 맑음이라고 했는데. 오, 그래, 나중에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저는 비 오는 날도 맑게 보이고요. 흐린 날도 맑게 보여요. 선생님, 맑아서 맑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맑다고 말하면 그게 맑은 거예요. 노홍철처럼 사기쳐. 그러면 또 선생님이 예뻐하실걸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응, 손바닥 대. 아, 그렇게 되려나? 학창시절 얘기하면 재밌는 게 많죠. 학교 때 일기 강요하는 거 싫었어요. 자기가 쓰고 싶어야 쓰는 거지. 별일 없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 일기가요. 아이들 정서에 되게 좋아요. 일단 물론 선생님이 보시고 또 부모님이 보시는 거긴 하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어휘력이 늘진 않고 그 읽은 책을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어휘력이 늘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각자의 말 버릇과 습관대로만 보통 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쓰지 않는 아이들은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무슨 소설을 쓰게 하겠어. 아이들한테 뭐 어떤 에세이를 뭐 어디 뭐 산에 갔다 온 걸 써라. 뭐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기가 가장 좋은 사고력을 늘려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정서는 동의 못하겠어요. 스트레스 어마어마한데. 안 밀렸으면 되거든, 사실. 이게 본인들이 밀려놓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지 말아요. 어릴 때 뭐 일기 뭐 이만큼 쓰는 것도 아니고 살짝인데. 도움은 많이 되죠, 일기가. 뒤에 라이언 정품인가요? 네, 정품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방학 숙제는 몰아서 하는 게 최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면 좀 뭐. 그러니까 뭐든 매일 하는 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일기가 가장 도움이 되잖아요. 어지간히 욕심 있는 아이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공부도 잘 안 하고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했어요. 전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방학 때든 학교 다닐 때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매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연습 매일매일 1시간씩 하고 씻고 놀다 와서 뭐 TV 뭐 드라마든 예능이든 볼 거 있으면 보고 이제 밤 시간에는 예습 복습을 하는 거죠. 숙제는 당연하고 전과를 펴놓고 내일 배울 곳을 미리 보고 체크해놔. 다 일일이 쓰면서 미리 공부해. 다 되면 오늘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전과. 그게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기로 그런 습관 들이는 것도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된다. 도움 돼요. 어릴 땐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진짜 말도 잘 듣고. 동아전과, 표준전과 있었죠. 둘 다 좋아요. 그리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또 주시거든요. 교사용. 교사용 전과 받을 때, 교사용 자습서, 중고등학교 때, 교사용 문제집, 엄마, 나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 좋잖아. 꿀템. 전과도 다 답이 적혀 있죠. 교사용 교과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교사용 제일 좋아요. 좋죠.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아, 그게 따로 팔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어릴 땐 그런데 가볼 생각을 못해서. 예전에 전과하면 무지 무거웠던 걸로만 기억해요. 맞아요, 맞아요. 무겁죠. 무거운 맛에 또 보는 거죠. 이만했으니까. 또 요만한 책 생각하면 저 어릴 때 파티, 밍크 요런 만화들이 수록된 두꺼운 책. 남자애들은 뭐 있었죠? 저희 여자애들은 파티, 밍크 하면서 안에 막 순정 만화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점프, 소년중앙 그래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큰 거 윙크, 아이큐 점프 여기 다 나오네 근데 네. 보물섬 맞아요 맞아요 좋아 전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와서 중학교 영어 보고 당황했는데 교사용 보고 일일이 베껴 적어가며 외워서 시험 봤었는데 열심히 하셨네요. 미용실 가서 보던 것들인가요? 저는 피아노 학원의 선생님이 항상 그걸 사두셨었어요. 파티, 밍크, 보물섬 이런 거. 그럼 피아노 학원들은 아직도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일 텐데 레슨실이 하나 있고요. 연습실이 최소 2개 이상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거나 본인들 맞는 시간대에 와서 막 연습해요. 연습하다가 어떤 애가 나 이제 레슨 받아야 돼서 연습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10번 연습하래 이러면은 잠깐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럼 나가서 파티 보는 거예요. 밍크 보는 거예요. 그러다 선생님이 들어와라 이러면 레슨하러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보다가 연습하고 그래서 피아노 학원 하면은 딱 그게 생각이 나요. 할머니 집에 쌓여 있었어요. 오, 신기하다. 소년중앙은 만화뿐만 아니라 기사도 있어서 선생님이 압수 안 했는데 보물섬은 만화만 있어서 압수당했던 슬픈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그래 압수하는 거 좀 그렇다. 압수하는 거. 아깝다. 피아노 학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학원 가는 게 즐거웠죠. 학원을 가야 볼 수 있는 거니까. 엄마 아빠는 안 사주셨어. 그거 비쌌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선 그 당시에도 만화책을 사느니 소설책이나 위인전 한 권 더 사주시려고 하는 거죠. 피아노 학원 다닐 때 과일 색칠하던 거 기억나네요. 아, 몇 번 연습했는지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하고 이런 거요. 그거 막 속이잖아요. 10번 하라 그랬는데 막 5번만 하고 10번 했다 뻥치고. 저는 다 했어요. 진짜 10번은. 애가 되게 우직했죠. 우직했어요. 시키는 대로 진짜 다 했어요. 엄마 아빠랑 선생님들 시키는 건 다 했어요. 그대로. 미련스럽게도. 선생님들이 그 10번을 내주시는 건 얘가 5번만 할 거라는 걸 알고 내주시는 거래요. 나는 다 했어. 그래서 더 잘한 것도 있어요. 저는 제 연주에 감격해서 4개씩 칠했었어요. 아이고, 본인 연주에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뭘 해도 될 뿐일세. 선생님도 이런 아이들은 미워하지 못해요. 그래, 그 연습실에서 있다가 나온 시간을 보면은 얘가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10번씩 연습하는 애들은 실력이 팍팍팍 늘어요. 저도 레슨 15년째 하고 있지만 약간 좀 잔머리 굴리고 좀 꾀부리고 이런 애들은요, 실력이 안 늘어요. 우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좋은 결과를 보여줘요. 어렸을 때 강요로 피아노 학원 다녔다가 진짜 하기 싫어서 예전에 녹음이 가능한 건반으로 치다가 딱 걸려서 등짝만 맞은 기억이 있어요. 똑똑하다. 그거를 이제 녹음해놓고 치는구나. 오. 예술계통은 우직함과 성실함이 중요하죠. 노가다야 노가다. 그쵸? 또 거기에 또 재능도 있어야 되고. 녹음해놓고 치는 거. 난 졸면서도 쳤어. 그만큼 미련스럽게 했어. 집에서 연습할 때도 집에 아무도 없어도 했어. 그렇게 했어. 그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어릴 적부터 독하셨네. 뭐, 독한 것도 있지만 말을 잘 듣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절실해서 이렇게 절실함에서 나오는 그게 헝그리 정신이라 그러죠. 그게 있어야 돼. 난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해달라고 다니기 시작한 거라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으니까 해야죠. 마리오 하시는 거 보면 독하긴 하셨음. 제가 좀 독해요. 융통성은 나이 들면서 생겼는데 어릴 때는 그냥 하란 대로 계속했어요. 라미님이 절대 음감이란 거는 음악 전공을 결심한 이후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알고 음악을 전공하기로 한 건가요? 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 저를 되게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 연습곡들 치는 거 말고 이제 그 당시 재즈 소곡집이라고 클래식과 조금 다른 류의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주법을 달리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선생님이 시키는 다른 연습법으로. 클래식은 악보상으로 나온 거 그대로 쳐야 돼요.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유일하게 뭔가 자유로운 과목인 거죠. 근데 그거를 칠 때 밑에 그 악보상에 나온 악보가 그 개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것도 참 우직하게도 매번 한 그 악보 요만한 거에 5cm 정도 되게 스케치북 같은 거를 오려서 붙여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붙여서 이제 선생님이 쳐주세요. 그럼 전 뒤를 돌아서 그 음이 무슨 음인지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 그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도를 치시면 도로 들리고 솔샵을 치시면 솔샵으로 들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보고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얘는 절대 음감입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일 땐 더더욱.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음악을 한 집안이 아닌데 얘가 절대음감을 타고 태어났어? 그리고 피아노를 하겠대? 그럼 얘를 피아노로도 밀어봐야겠다 하고 지지를 해주신 거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음악하지 않아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실용음악 쪽은 보통 중고등학교 때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는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절대음감 많이 있어요. 설마 이거 그 귀하디 귀하다는 속방 라이브 실화인가요? 네, 속방입니다. 절대음감 신기하다. 절대음감 테스트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이거 건반 지금 안 켜지는데 여기서 소를 치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요. 뭐 화음을 눌렀으면은 뭐 D를 레 파샴 라를 쳤다 이러면 D요. 뭐 그렇게 치는 거죠. 말을 할 수, 예, 그게 뭔지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서 전공생들은 그렇게 멜로디 하나 혹은 코드, 화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걸 또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2개 동시에도 쳐도 맞춰요. 그쵸? 2개 동시에, 3개 동시에, 4개까지 동시에. 기본적으로 음계를 알아야 하는 거구나.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알면 되죠. 그게 어느 옥타브에서 쳐도 들릴 만큼. 저는 ASMR 라면님 거 말고는 못 듣겠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진짜 속삭이는 그런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화 보면 나오는 휴대폰 버튼음 듣고 번호 맞히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영화에선 버튼음 듣고 비번 알아내고 그러던데 가능하죠? 저는 안 해봤는데 저 예전에 스타 골든벨이란 프로그램에서 백지영 씨가 나와서 그 얘기한 게 기억나요. 남자친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냥 버튼식이고 뭐 64화음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막 띡띡띡띡띡 뭐 이런 거 이런 휴대폰 썼을 때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띡띡띡띡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러면 그거를 번호가 뭔지 들리니까 맞춰서 막 보고 그랬다. 도어락도 소리 듣고 들어왔다는 사생팬 이야기도 최근에 누구 연예인한테 나왔었고요. 가능하죠. 이제 그게 1번에 어떤 의미 있고 2번에 어떤 의미 있고 이게 본인이 아는 기종이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절대 음감뿐만 아니고 상대 음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굉장한 능력인데 상대 음감은 화음을 다 넣어요. 그래서 왜 김숙 씨가 모든 노래에 3도 화음을 다 넣으시거든요. 그게 완전 상대 음감이라서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엔 절대 음감이어서 화음을 넣으려면은 그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올 멜로디와 코드가 뭔지 알아야, 그래서 굉장히 어, 정말 짜여진 화음이어야지만 내요. 근데 상대 음감 분들은 무조건 3도 위, 3도 아래를 내요. 소리를. 저는 못 내요. 왜냐면 화음이라는 게 무조건 3도 위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4도 위의 음이 그 위로 쌓일 때도 있고 2도 위가 괜찮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나는 그거를 다 일일이 듣고 연습해야 되는 사람인데 상대 음감 분들은 다 넣으세요. 저희 엄마가 약간 상대 음감이시거든요. 화음을 다 넣으세요. 버금 딸림 화음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알려주세요. 버금 딸림 화음이라는 건 어떤 한 스케일이 있을 때 4도째 나오는 화음이 버금 딸림 화음이에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C 스케일에서 다장조에서 도레미파 파로 시작하는 4도째 시작하는 화음 파라도가 버금 딸림 화음이에요. 딸림 화음은 5도째인데요. 솔시레가 딸림 화음이거든요. C 스케일에서는. 근데 버금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하철에 서브웨이 할 때처럼 무언가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금. 그래서 딸림 화음의 아래다라고 해서 버금 딸림. 네, 화성학이에요. 어려워요? 전혀 문외한 분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해주시다니 너무 좋아요. 좋은가요? 네, 그래서 1도, 4도. 그 버금이 우리나라 순우리말인가? 그래서 4도, 4도, 4도라는 게 있어요. 도레미파. 혹은 어쨌든. 네. 맨날 파라도가 4도라는 게 아니라 다장조에서 C 스케일에서 G 스케일에선 4장조에서는 도미 소리 또 버금 딸림 화음 4도 화음이 되죠. 한홍을 열심히 치신 분이라면 스케일에 대해서 뭔지 아실 거예요. 한홍 39번과 41번. 절대음감보단 상대음감이 더 낫단 말이 있던데 진실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상대음감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음을 잘 넣고요. 절대음감은 그 음이 정확히 무슨 음인지, 그 절대음이 무슨 음인지 알아요. 근데 그 상대음감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장조, 사장조, 바장조 이런 게 있을 때 전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로만 들려요. 근데 저희처럼 절대음감은 그거 아시죠? 샵이 하나 붙었냐, 플랫이 하나 붙었냐. 그러면 플랫이 하나 붙은 조를 F 스케일이라고 해서 바장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파,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가 이 절대 음이에요. 하지만 상대 음감한테는 이게 스케일로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대들이 절대 음감이랑 상대 음감이 아니시면 굳이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거에 도움이 될 뿐이지 무조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사람들 99% 지금 하는 말 이해 못한다. 아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다른 세상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그렇구나. 기억 못함. 그렇구나. 속박 맞네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한다는. 잘
맞아요. 그때들 우쭈쭈쭈. 그거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도움이 되죠, 음악을 할 때. 그게 없다 그래서 뭐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절대. 학원에서 신청해서 어디에 또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기 했는데 C7 서스포 어렵다면서 포기했어요. 어렵지 않은데 그것도. C7이라는 건 도미솔 C플랫인데 서스포라는 건 3도가 3도를 치지 않고 4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음으로는 도, 파, 솔, C플랫 치면 되거든요. 음악은 듣고 즐기는 거. 아, 좋아요. 좋아요. 기타 혼자 치시는 분들도 코드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뭘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차이가 있죠. 전문 분야에서는. 국악도 잘 아시나요? 잘은 아니고 그냥 조금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하니까요. 조금. 복학하면 음악 교양이나 신청해 볼까? 해보세요. 재밌어요, 음악. 재밌어요. 음악 교양 가지 마셈, 교수 이상함. 물론 특이한 교수님들도 계시죠. 맞아요. 특이하신 분들도 계신데 카원님 1 더하기 1은 귀요님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막 근본부터 파고들어서 이론화된 모든 것들을 다 배우려고 하면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월급 받을 때 셈하는 건 너무 좋죠. 보너스 받을 때 셈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이거를 막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내고 뭔가를 증명하거나 그럼 너무 싫잖아요. 수포자로서. 싫어요. 특이한 교수님은 어느 과목에나 다 있음. 맞아요. 다 있어요. 음악 교양 들었는데 갑자기 다 같이 합창하라고 해버리잖아. 재밌지 않아? 합창? 재밌는데. 이번에 군대 가는데 추석을 논산에서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런. 그러고 보니까 군대에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다 같이 차례를 지내나? 윷놀이도 하고 막 그러나요? 뭐, 뭐지? 뭘 할까? 그냥 쉬어요. 단체로 절을 해요? 군대마다 달라요. 차례를 준비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구나.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 같은 거는 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그런 거 안 돼요? 부모님 면회 오시고 외출 이런 거? 뭔가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술 마셨어요? 축구하고? 아, 그렇구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군대 일은 지들끼리 알아서. 아, 지금 저분이 군대에 가서 추석을 보내신대잖아요. 추억을 떠올리는 중이야, 그때 때. 추억 지났으니까 추억이지만 그땐 괴롭겠죠. 추석 특선 영화 그런 것도 보고 그냥 일반 휴일이랑 크게 다를 게 없나 보군요. 술은 간부랑 친한 고참급이 잘 딸랑딸랑하면 한 잔 주실 때가 있었죠. 그렇게 딸랑딸랑 하면서까지 술이 먹고 싶은 걸까? 군대 얘기 시작되면 진짜 잠들 수 있을 듯.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군대 면회 한번 다녀오셨더랬나요? 면회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다 같이 뭐 봉사활동으로 그 교회 안에 청년이 군대를 가면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위문 공연도 많고요. 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내 친구들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워낙 부대는 다양히 또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만약에 누나 남동생이 군대를 가도 면회 안 가셨을라나요? 제가 남동생이 있었다면 저희 엄마 아빠 저희는 정말 가족끼리 정말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갔겠죠. 호주도 가는데 매년 군대 안 갔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셨겠죠. 데리고 남동생이 없었으니까 군대 면회를 안 가본 거지. 초딩 때 위문 편지 쓰고 그런 거 안 했어요? 하죠. 시키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군인 아저씨,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군인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건강히 발쭉 펴고 살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형식적인. 더 다른 게 없죠. 모르니까. 영혼이 일도 없어요. 초딩 때부터 영혼이 없었던 걸로. 모르는 분야니까요. 싫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리고 영혼이 없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이때 우린 어렸을 때만 무장공비 이런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되게 군인 아저씨들이 소중했어. 잘 지켜줘야 되거든. 무섭잖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썼어요. 무장공비들 때문에. 삐라는 언제쯤일게요. 우리는 삐라 이런 거 없었고요. 자다 깼어요. 언제 종방할 거예요? 방종이요? 아, 벌써 2시네요? 이제 방종할까요? 녹방으로 돌려놓고 갈까요?
초딩 때는 생각 안 하고 노는 게 최고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난 초딩 때도 생각이 많았나 보다. 슬슬 방종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업 버튼 추천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예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채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선물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왔는데 난 아까 왔거든. 전 아까 왔거든요. 끝으로 잘 자요 한 번 더 해줘요. 잘 자요. 그때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잘 자. 내 꿈꿔. 내 꿈꾸면 좋은 꿈 아닐 수도 있어. 네, 잘 자요. 저는 녹방으로 속방 이번 주 거, 지난주 거 돌리고 갈게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힘내시고요. 2주만 버티면 추석입니다. 좀만 힘내세요. 안녕. 3, 2, 1.